푸틴이 방금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프로프로브스를 포위했고 우크라이나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전 세계가 믿기를 원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증명하려고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방 기자들도 초대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은 오지 않았지만 그의 러시아 군인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지도자가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후 자신감에 찬 러시아 군인 부대가 안개를 틈타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진 중인 셀카 영상을 틱톡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였습니다. 그 영상들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러시아 군 차량 행렬은 전멸당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선전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지금 자기 편을 비난하고 있는 분노한 러시아 군사 선정아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푸틴의 오만과 선전이 결국 전선에서 그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시신더미와 불타버린 장비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10월 26일 푸틴은 군사 지휘관처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실제로 군 복무나 전선 경험은 없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너무 걱정돼서 벙커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에서 그는 프로크로브스에서 항복하려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차스카이사 살비제자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생포할 수 있도록 모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하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당신과 나는 압니다. 지금 심지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조차도 푸틴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포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포위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포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푸틴 대신 러시아군 지휘부가 가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좋은 차르, 나쁜 보야르 전략으로 그들은 차르를 제외한 모두를 비난하려 합니다. 반발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몇 시간 후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 언론인들이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게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나누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기자들, 언론, 국제 및 우크라이나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이 포위 지역에 들어가 직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포위 부대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푸틴이 제안한 지 2주 넘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로 초대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그런데 누가 푸틴을 믿었는지 아세요? 푸틴의 군인들 말인가요? 푸틴이 공개적으로 승리를 언급한 후 러시아 군인들은 방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오토바이와 지프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는 모습을 틱톡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공개 후 온라인에서 많은 이들은 이들이 매드맥스 같다고 했지만 제게는 이슬람 국가처럼 보입니다. AK-47을 든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그 영상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영상이 어디에서 촬영된 것인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이 영상 게시 1시간 만에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도 보시죠. 그리고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전쟁을 취재해온 러시아 선정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친러시아적입니다. 읽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은 러시아어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자동 번역을 사용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문법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프로크로브스에서 병력과 장비 밀집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이는 한 러시아 군인의 오토바이 도시 진입 영상이 화제가 된 뒤였습니다. 러시아 블로거 라즈비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댓글은 저 영상을 유출한 바보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209 시신과 불탄 장비가 쌓여 있습니다. 해당 블로거는 군인 친구의 말을 인용했다고 밝혔고 친구는 도로에서 손실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 영상 공개한 이유가 뭔가요? 인터넷에서 이슈되는 것 외에요? 또 다른 군사통신원 알렉산더 코스도 그 영상을 공개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도로 옆구리까지 지뢰를 설치해 사실상 모든 곳에 지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도네츠크 고속도로 진지가 불타 이미 그곳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러시아인들은 자기 편을 조롱하며 즐거워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도 이 재미에 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홍보 영상을 공개해서 했는데 러시아 부대를 처리한 후에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 질문은 우크라이나가 그 위치를 어떻게 또 그렇게 빨리 찾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직 네이비 실척 파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불과 4주 전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줬어요. 비밀이 아니라 평범한 건데 저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러시아 군인들이 전선에서 보급품 면에서 얼마나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가 러시아의 도시 보급로에 대형 활공폭탄 2발을 투하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경장비 차량 통행이 막혔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 보병이 도시로 침투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였고 또한 러시아가 도시 최전선에서 싸우는 모든 병사들에게 보급을 제공하던 주요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고립된 러시아 병사들의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나온 이 보도를 보시죠. 보도에 따르면 포크롭스크 근처 러시아 병사들이 굶주림을 피해 나무 껍질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휘관들에게 조직적으로 갈취, 횡령, 폭력을 당하고 불편한 동료들은 일상적으로 처형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나무 껍질은 나무의 바깥층을 말합니다. 러시아 병사들 일부가 이 나무 껍질을 먹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한 러시아 병사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변을 마셨다고 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최전선에 더는 물이 없어 이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실제 러시아군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개하며 이 내용을 전합니다. 그는 여러 영상을 녹화했고 그의 이모가 러시아 당국에 압박을 주기 위해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부대 내 학대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이는 러시아군 내 유사 사례들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자신이 돌격 소대 지휘관이라 말하지만 위에 무모한 지휘관들로 많은 병사를 잃었다고 합니다. 서두름과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요. 2025년 9월 녹화 영상에서 그는 부하들이 모두 생존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소모전에 투입된다고 말합니다. 공격 전 지휘관들은 그에게 부하 5명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와일라이트라는 콜사인을 가진 중위로부터 직접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실행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하들을 죽이는 대신 공격에 참여하도록 설득해 살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결국 죽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부대들을 저 멀리, 즉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아직 음식이 남아있고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군대들이 도착해도 아무것도 없고 비행기나 보급 드론도 보내지 않습니다. 동맹군과 인접 부대는 갈 수 있지만 그들은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이 생존하지 못하게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스톰에 보냈고 저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이 영상은 약 7분으로 길었고 그는 바흐무트보다 더 무섭다고 계속 말합니다. 모두가 죽으러 보내진 느낌이에요. 완전히 엉망이고 모두를 바닥까지 몰아넣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분명히 이건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먼저 탄약과 드론이 바닥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젊은 러시아 남성들이 전선에 내몰리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병사가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차피 곧 죽을 사람들에게 훈련과 돈을 투자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영상으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이 병사들은 틱톡 영상 찍지 마라는 말도 못 들은 듯합니다. 저는 전직 네이비 실척 파 씨와 통화하며 우크라이나가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시죠. 소셜미디어와 작전 보안 사이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며 그들의 삼각 측량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 있었던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파란색 물건이죠? 맞죠? 네, 맞아요. 지금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개를 이용하는 거죠. 이걸 하지만 케네디 기원스 페트로스크 남쪽으로 들어오는 남북 경로처럼 보이네요. 그죠? 러시아인들 자신도 이 영상을 올린 후에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포격 기지로 빠르게 활용했다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정말 운이 없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로 러시아인들은 이런 일을 계속해왔어요. 안개 덕분에 징역에 큰 도움이 됐고 여기서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볼 수 있습니다. 안개의 주요 이점은 대부분 드론이 통제된다는 점입니다. 거꾸로 된 웨딩 케이크에 대해 말하자면 가장 작은 부분에 First Person View 드론이 있고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이게 그것은 뒤에 더 오래 버티는 드론과 더 정교한 카메라 시스템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표적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처럼 천장이 아마 75피트 정도 되는 날에는 First Person View 드론이 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곳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표적으로 직접 유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자연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말 아시죠? 자연은 모두에게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 러시아 드론도 피해를 입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드론 어모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양쪽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이 영상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장면은 마치 매드맥스가 포크로프스크에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보세요. 그들은 훔친 민간 차량, 중국산 듐버기, 손수레, 오토바이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전장에서 병력을 이동시키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의 군수 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나귀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곧 나올 영상에서 그들이 정말로? 양까지 사용하려고 해요. 알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다행인 것은 러시아가 5,000대가 넘는 군수 차량, 즉 그들이 사용하는 대형 우랄 트럭을 잃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멸 중이에요. 이건 매주 전장 분석에서 가져온 짧은 클립입니다. 안타깝게도 유튜브에 이런 클립을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즉, 광고주가 싫어한다고 해서 드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사실 저희는 웹사이트에 광고조차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장 분석 영상 등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면 basicsinsider.com에서 저희 플랫폼을 확인해 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었던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매주 더 많은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시면 저희 채널과 보도 활동에도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